인내하고 기다린 사람이 다 갖는답니다. 성취하는 거죠. 자신을 통제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이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앞으로 이 불황의 시대, 장기 경기 침체의 시대, 조용히 자산을 늘리고 조용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거대하게 성공학 이야기를 하며 사기치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절박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굳이 매일같이 간절하고 매일같이 절박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매일같이 간절하고 매일같이 절박하면 우리의 심장이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어느 시점에는 이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일상으로 바꿔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잘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같이 하는 그 일상,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면 나의 경력이 되고 나의 업력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또 찾아주고 기대하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자마자 바로 뻥뻥 터지는 거, 이 도파민이 빡빡 분비되는 그런 이 투자하자마자 갑자기 10배 되고 20배 되고 이런 것들에 빠지면 인생이 그냥 침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한데 그 지루하고 뻔한 걸 잘 견디고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을 잘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못할 때 이제 삶이 이제 잘 관리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관리지 모험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근데 도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정 파탄나고 이 한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 되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다니는 방랑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방랑자 김삿갓 이러면 되게 멋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래버리면 이 부적응자 되고 되게 삶이 우울해지죠.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부채로 인생이 엮이면 그냥 개폭망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빚 없이 여유롭게 살면요,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요, 삶이 평온하고 평화롭죠. 앞으로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서민들, 성실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오른 물가가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약간 줄이고 좀 더 감내하고 하면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근데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250만에서 한 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500이다 600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죠.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에 이제 그런 이제 통계나 이런 거 보면서 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금 평균 얘기할 때 실제로는 상위 3%에 해당되는 이재용도 빼야 되고 정용진도 빼야 되는데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되게 높아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겉으로 보이는 숫자 노름에 혹해서도 안 되고 진짜를 볼 줄 아는 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들 부채가 550조랍니다. 믿기 어렵죠. 설마 그렇게 많다고? 이러는데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하자마자 지는 빚이 한 1억 9천쯤 된대요. 설마 그렇게 많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1030들 중에 절반가량이 집을 샀대요. 뭐해서? 연끌해서. 연끌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중채무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상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다 몰살당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연끌족들이 연끌한 지역이 어딥니까? 노도강이죠. 강북에다가 되게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르지도 않을 답도 없는 그 동네의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월급을 마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자산 시장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개소리합니다. 근데 그런 개소리에 넘어간 그들은요, 금융권과 건설사와 시행사와 뭐 유튜브 업계나 언론계나 먹잇감이 된 거죠. 답 없습니다. 과거에도요, 허위 거래가 20개월 동안 19만 건이 있었죠. 전체 거래의 5%가 넘게 자전거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기친 거예요. 그 2030들 대놓고 사기친 거죠. 실제로는요, 부채 없는 삶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삶입니다.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 개소리였던 거죠. 앞으로 이제 환율 오르고 금리 오르고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꽤 어려운, 꽤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소주만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담배만 퍽퍽 펴대고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스크린 경마장 가서 경마나 하고 아니면 젊은 애들은 게임하고 뭐 바카라인지 뭐 바라카인지 뭔지 하는 그런 때 빠져든 이제 고등학생들 부모 재산 1억 5천 2억 3억 날려먹는 애들도 많고 막장이죠 막장.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고 정신 바짝 살아야 됩니다. 2030들이 내는 평균 이자가 175만 원이라는데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지금은요 200만 원 넘어가겠죠. 200만 원, 220만 원, 250만 원 빚 내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12시간, 13시간 일하는 금융노예 되는 거죠. 죽음에 가까운 일상을 견뎌야 될 정도로 되게 힘들 겁니다. 더 심각한 상황, 더 빡센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연쇄 반응에 우두두 연끌들이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빚 없는 사람들 그냥 삽니다. 흐름하게 살아도 흐름한 집에 있어도 빚만 없으면 그냥 자기 범위 안에서 생활 범위 안에 살아가면서 이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하고 얘기 나누고 오손도손 삽니다. 근데 빚지면요 눈이 오든 비가 와든 기상 상태가 되게 안 좋아도 억지로 오토바이 끌고 나가서 배달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삶이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빚진 사람들에게는요. 빚진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죠. 앞으로의 시대는요. 스스로 절약하며 사냐 아니면 강제로 절약을 당하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 소비 자체 안 하면요 내수 침체되고 되게 우울하고 재미없는 이 모습들이 쭉 이제 겉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활력이 없는 사회, 이 침울하고 음침한 그런 분위기가 더 확장되겠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라는 거.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빚 없이 살고 성실하게 땀 흘리고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남들한테 고개 좀 더 숙이고 남들이 불편해하는 거 내가 좀 더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좋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까불어대지 말고 나 잘난 척하고 어깨 힘주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가시하고 드러내면 금세 사기꾼들한테 이 먹잇감으로 잡아먹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까불어대지 말자고요. 잘났다라고 우쭐대지 말자고요. 아무리 대기업에서 나 상무야 전무야 부사장이야 사장이야 얘기해도 퇴직하는 때가 오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까불어대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대단한 척 이제 폼 잡고 살고 싶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놈처럼 떨거지 놈들한테 잘못 걸리면요 금세 인생이 개판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견뎌야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름 또 조용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나와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